살아있어. 이거 방사능 아니에요? 이거 방사능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생선이나 해산물 고를 때 이거 정말 안전한 걸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특히나 방사능 얘기 나올 때마다 찝찝해 하시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대전에 내려가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검사 과정은 어떤지 하나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국민이 직접 신청하고 전문기관이 분석하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방사능을 검사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날 제가 찾은 곳은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전의 네오시스입니다.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는 박찬수라고 합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게 한 6개월 전이었어요. 작년 겨울에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촬영을 좀 해주십사 요청이 왔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취지에서 시작된 걸까요? 주요 먹거리인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이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면은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해서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궁금해서 노도나 또 보내기 시작하면 업무가 많이 과중해진다거나 트래픽이 좀 걸릴 염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작년 말 기준으로 72대가 지금 전국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4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연말까지 이제 76대를 이제 전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시료 수거형이 있고 시료 송부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방식의 차이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검사는 동일합니다. 큰 차이가 검사 대상인 시료를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료 수거형의 경우에는 이 수산물을 검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 해당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위판장이다, 예. 어디 지역의 시장에 어떤 품목을 좀 검사해 달라라고 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수산물의 방사능 그게 궁금합니다 라든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건 검사할 만하다 하면은 해당 지역으로 가서 시료를 수거해 오는 거죠. 수거까지 해주는 게 네. 말 그대로 시료 수거형이고, 시료 송부형은 신청하시는 분께서 검사 기관에 시료를 직접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와 네오시스 코리아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뭐 많이 신청이 됐나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3년 4월부터입니다. 2년 좀 넘었는데 누적된 신청 검사 건수가 이제 1524건, 그 중에 선정해서 검사까지 완료된 거는 840건입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오늘은 때마침 시료 분석 의뢰권이 있는데요.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식품 방사능의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야, 이런 건 또 처음 해보네. 아유, 이 정성이 너무. 통제구역이라 환복 절차를 준수하고 분석실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시료를 받으면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이제 시료를 전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먼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하는데 시료를 냉동시켰다, 이러면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방사능은 뭐 얼거나 썩거나 뭐 이런 거에서 냉동했다고 해서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튀기거나 구우면요? 튀기거나 구워도 처리되지 않죠. 왜냐하면 방사능이라는 건 결국 원자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방사능이 오염이 됐다면 네. 회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위험한 건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짚어드렸습니다. 보관된 시료를 꺼내 실험실로 옮기고, 맛있는 시료. 이거 검사하는데 최소한의 뭐 중량이 필요할까요? 머리나 내장을 제거하고서 사용을 해야 돼서 한 3kg에서 내장이나 머리가 큰 생선 같은 경우는 5kg 정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개류로 만약 검사한다, 가리비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껍데기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다 살만 발라가지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감류 같은 경우에는 5에서 7kg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물 기준으로 5에 7이요? 네, 이제 가시포만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하시죠.
하십시오. 아, 저도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포를 뜨면 되는 건가요? 근데 뭐 해 뜨듯이 살만 발라내면 됩니다.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생선 손질 달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아직 부족해서요.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작가님 거 보고서 배웠습니다. 아, 진짜요? 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비늘은 어떻게 쳐야 되나요? 비닐을 쳐야 됩니다, 칼로요. 아, 이렇게 해서. 너무 잘하시는데. 이건 주방에서 촬영하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버릇이 돼갖고 매운탕거리 이렇게 접어놓거든요. 그 다음에 내장은 간 정도는 해도 되나요? 우럭 같은 경우에 간 같은 것도 먹으니까 이제 같이 포함해서 넣어도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 살아있어! 오늘 아침에 잡은 거라서 살아있네요. 식품 방사능 검사는 공간 선량 측정과 달리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료의 가식부를 최소 1kg 이상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선은 포를 뜨고 조개류는 살만 바르는 손질 과정을 거치겠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질한 시료를 용기에 담고요. 방사능 측정에 적합한 무게가 맞는지 계측합니다. 보통 1kg을 사용하는데 초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균 질환을 위해서 마리렐린 비커에 이제 표시선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공급 없이 채워 넣기 위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전처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준비한 시료를 갈아준 다음 용기에 공백 없이 꽉 채우고요. 다른 시료와 혼동하지 않도록 업체명과 의뢰자, 시료명 등을 라벨로 붙입니다. 이제 전처리가 완료된 시료는 감마액종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A1 네. 올려놓고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로봇팔이 검사 예약 순서에 따라 시료를 들어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으로 옮기는데요. 측정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000초 정도 소요됩니다.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이란 게 생소할 텐데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알아봅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방사능 검사는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이 되는지. 방사능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책상 아니면 저희 사람들한테서도 이제 나오는 게 방사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식품, 모든 물건에서는 진짜 방사능이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낮은 수치로 방사능을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정밀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검출치라는 게 이제 전문 용어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보통 0.5 베크렐/kg 을 기준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킬로그램당 가지는 방사능이 0.5 베크렐 미만으로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치가 100베크렐이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99 베크렐/kg이 나왔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적합으로 나가는 거.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시중에 유통이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 100베크렐이라는 수치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좀 기준치에 부합한지. 이제 코덱스라는 국제 식품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준이 1000 베크렐/kg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적용 예전에 했는데 그거를 네. 조금 더 보완해서 100 베크렐/kg 거의 한 10배 정도 더 강화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방사능은 수많은 핵종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하필 세슘이나 아이오딘에만 집중해서 검사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슘하고 아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슘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 핵종입니다. 우라늄에서 여러 가지 핵종으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하고 제일 많이 발생되는 핵종이 세슘 137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품에서는 세슘 134 그리고 아이오다인 131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가장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고 먼저 핵분해를 할 때는 항상 그게 항상 거의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이 됩니다. 세 가지가 지표로 항상 활용하는 지표로 몇몇 시청자분들이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걸 측정 좀 해달라고 저는 그럴 때마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에 방사능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핵종에 대해서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종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비하고 모니터에 보이시는 피크들, 에너지들 있잖아요. 저런 거를 기준으로 각 핵종별로 에너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쟤인데 삐삐삐삐 울리면 이게 뭐
세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세슘하고 아이오다인이 막 100, 200 있다 그러면은 검사할 때는 막 300 다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 장비가 감마 핵종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벽하게 단어로 하면은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이렇기 때문에 높은 순도의 게르마늄을 가진 검출기를 사용해서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이걸 꼭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능, 그리고 저희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팜을 이용해서 이런 걸 다 첩회해주고 치료 안에서만 발생하는 방사선을 순수히 포집하고 핵종별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능 분석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검출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께 보니까 한 20c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저 납덩어리만 해도 한 1에서 2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우리가 먹는 것을 측정하기에는 결국은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정말 방사능이 엄청 세게 나오는 곳이라면은 유의미한 결과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부 분들이 검사 결과를 좀 못 믿겠다, 조작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일하면서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최대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석 결과를 조작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시간 후 치료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카운트, 배수가 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거든요. 이거 방사능 아니에요? 이거 방사능 아니에요?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게 포타슘 40번으로서 방사선 핵종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몸에서도 이제 포타슘은 40번을 다 가지고 있고 예. 먹는 뭐 바나나, 사과 뭐 이런 곳에서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이제 방사능 핵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세슘 137이 네. 여기 보시면 661.8 케브라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핵종인데 거의 땅바닥 같은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데 거의 백그라운드 수준으로 안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들어온 우럭에 대해서 방사능을 평가를 하면은 아이오다인, 그리고 세슘 134, 137은 0.2 미만으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사능 측정 결과가 나오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방사능 검출 여부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그리고 국민방사능 신청 홈페이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요.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전문가들이 힘을 써주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식품 방사능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고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